자궁지킴이 이재성입니다.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하이프 치료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본 경우도 많고, 일반 산부인과 진료를 가면 하이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선생님도 꽤 많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하이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왠지 하이프를 할 때 선뜻 마음이 내키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이 하이프가 어떻게 개발이 됐고, 얼마만큼 오래됐고,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이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의 약자인데요. 이게 처음 개발이 된 거는 1942년도에 닥터 린이 처음에 이 하이프 치료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들어서서 닥터 프라이와 닥터 하인버그가 이 하이프가 종양 치료 기술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되니까 영국의 옥스포드하고 미국의 UCLA에서 이 하이프 치료가 간암과 신장암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프 치료의 효과가 단지 종양 부위를 태워준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프 치료의 종양 세포에 대한 효과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태워주는 효과, 어블레이션 이펙트고요. 두 번째는 캐비테이션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포의 온도를 높이면 그 세포가 파괴되는 원리로 우리가 수육을 익히거나 전자레인지 오븐 이펙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양으로 가는 혈관에 있어서의 코아듈레이션 네크로시스라고 해서 혈관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이 세 가지의 효과가 하이프 치료의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에는 한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이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 직속 초음파 치료인 하이프 치료가 간암 치료기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아마 처음에 이 간암 치료기 장비를 도입해서 처음 시도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의외로 간암이라는 영역 자체가 다양한 치료 방법도 있고 또 간 이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암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하이프 치료가 악성 종양 치료보다는 양성 종양의 치료에 대한 이 각광이 호응도가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그림에서도 보면은 초음파가 모여지면요 그 부위가 점으로 태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점을 여러 개 모으면 그게 선처럼 태워지는 거고, 선이 여러 개 모아지면 면이 되고, 또 면이 여러 개가 모아지면 입체적으로 종양을 태워주는데요. 이런 조금씩 태워서 입체적으로 혹을 태워주는 효과를 우리가 하이프 치료 효과라고 보이고요. 주 효과는 종양의 가운데 쪽, 코어 부분 쪽에는 아까 말한 직접적으로 태워서 없애는 효과가 메인이고요. 종양의 가장자리, 쉽게 말하면 주변의 위험한 조직은 우리가 직접 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주변에 열이 확산되면서 태워주는 캐비테이션 이펙트, 그리고 종양 혈관을 막는 코아듈레이션 네크로시스, 이 세 가지가 종양을 태워줄 때 잘 활용해야 될 기술입니다. 처음에 제가 하이프를 접하게 된 거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워낙 그 병원에서 간암을 특화해보자 해가지고 이 하이프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 저널이나 논문들에서 이 하이프 치료가 암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고형 종양인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때 처음 하이프 치료를 연수하게 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12년째 하이프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년 정도 치료를 해 보니까요, 이 하이프가 그때까지는 아직 간암에만 허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산부인과에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의 신의료 기술 신청을 2012년 6월 25일 날 그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했었던 신의료 기술이 2013년도에 통과가 되는데요. 같은 해 2012년 10월달 그때 이제 98차 대한 산부인과학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한 산부인과학회에서 초청 강연으로 이 하이프가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의 새로운 치료 대안이라고 그때 연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발표하고 산부인과에서 이제 공문으로는 그때 산부인과 최초로 하이프 치료에 대한 소개 발표를 했다라고 공문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신의료 기술이 2013년 2월 21일 날 보건복지부 공고 2013-102호로 신의료 기술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신의료 기술이 등재가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아직 인정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할 때 일단은 임상치료로 무료로 치료를 하게 됐었고, 이 신의료 기술이 등재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주니까 우리가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비라든지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이 하이프 치료가 이제 인정 비급여로 허가가 되도록 신청 등록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이프 장비를 도입해서 이제 하이프 치료를 시작하는 병원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 국제 비침습학회라는 학회가 이제 개최가 되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많은 분들이 조금씩 하이프를 알아가고 조금씩 하는 병원도 서서히 늘어가게 됩니다. 제가 2012년 98차 대한산부인과학회 처음 이 하이프를 소개한 이후로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그 영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9년째 지금 산부인과 학회에 계속 하이프를 조금 더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하이프를 보면은요, 환자분들이 약간 궁금해하는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학병원들이 하이프 치료에 그렇게까지 열심이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이프 치료를 통해서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표준적인 치료를 만들고 그게 많은 레지던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일반 선생님들한테 어떤 계몽이 되면서 어떤 치료의 그 효율이라든지 치료 효과가 쭉 다들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대학병원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이 하이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이프 치료 장비가 워낙 고가예요. 거의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 장비를 들여놓으면요, 그냥 한두 건 해야 하고 말아야지 이런 게 안 됩니다. 굉장히 리스료도 비싸고 그러려고 또 그 치료를 하고 치료 수익이 내려면 첫 번째로는 일단 장비 가격이 조금씩 낮춰지고 또 일반 선생님들도 미스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줄게 되면 내가 치료를 할 때 조금 더 급하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쉬운 치료부터 조금씩 익혀나갈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프 장비의 가격의 인하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씩 쉬운 환자부터 어려운 환자로 조금씩 본인의 경험을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지금 하이프 환자라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한 60여 개의 병원에서 이제 하이프를 하고 있지만 모든 병원에 하이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각 병원마다 하이프 장비를 놨을 때 비용이라든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떤 기계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환자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그 치료 효과를 통해서 환자한테 긍정적인 반응과 또 다른 소개에서 나오는 그런
제대로 된 치료 효과로 인정받는 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프 치료 환자를 선택하고 이 환자를 어디까지 우리가 하이프 치료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이프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로 가야 할까. 하이프 치료는 복강경, 개복수술, 로봇수술처럼 하나의 치료의 옵션입니다. 그냥 하이프가 맞는 건 아니고요. 어떤 환자분들, 전번에 말씀드렸던 점막하 근종이라든지 부분적인 성근증이라든지 다양한 케이스에서 굉장한 치료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 하이프에 적합한 환자들은 하이프를 해주고 하이프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는 잘 선별해서 수술로 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치료라든지 어떤 계몽을 통해서 일반 선생님들이 따라주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이프 치료를 하기 전에는 지금 치료하는 병변이 악성은 충분히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검사, MRI라든지 피검사라든지 충분한 평가 후에 치료가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장비를 도입한 다음에 치료 트레이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왕절개가 됐든 복강경이 됐든 우리가 산부인과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혼자 치료를 하죠. 그런데 하이프 치료라는 게 워낙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직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하이프 장비를 들여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계 매뉴얼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요. 선생님들이 나름 각각의 본인이 생각한 방식대로 치료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병원마다 각각 자기 방법대로 각각의 방법대로 치료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병원마다 하이프가 얘기하는 얘기도 틀리고 또 다양하게 뭐 여러 번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MRI가 필요 없다든지 심지어는 뭐 관장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소변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어떤 병원마다 뭔가 표준화돼서 다 비슷비슷하게 같이 해주고 또 치료 효과도 비슷하게 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그런 표준화가 안 되고 각 병원마다 선생님별로 각각 자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마다 자궁이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병변의 개수가 하나냐 다발성이냐 그리고 그 병변이 혈류가 많냐 그리고 피부 두께라든지 또 예전에 제왕절개라든지 다른 수술 상처가 있다든지 그리고 치료할 때 각 병변을 내가 어느 정도의 파워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치료할 것인지 그리고 병변이 얼마만큼 잘 치료됐는지 그리고 내가 치료한 부위 말고 내가 치료하지 못한 잔여 병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환자를 어떻게 계속 케어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대학병원들이나 이런 데서 충분한 논의가 안 이루어져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치료, 비침습적이고 좋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프 치료가 모든 선생님들이나 일반 환자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하이프 치료가 어떻게 개발이 됐고 이게 정말 한 80년 정도 됐잖아요. 처음 개념부터 지금까지 80년 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됐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치료이고 정말 좋은 수술하지 않고 마취하지 않고 자궁을 드러내지 않는 좋은 치료입니다. 단 이 좋은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트레이닝이라든지 모든 선생님들이 어떤 논문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치료 효과로 검증을 하고 또 그 검증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좀 더 표준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고 그것들을 그 선생님들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 하이프 치료가 조금 더 치료 효과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모든 환자들한테 정말 좋은 치료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